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하방으로 크게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에 관한 관점은 좀 접어둘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1.08% 하락해주면서 5,602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오전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2.75%, 644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죠. 현재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틀 연속 강한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반등분이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이동해서 먼저 하이닉스 보도록 할 건데요. 복합 조정으로 빠진 건 맞는데 이 부분이 무제한 삼각 수렴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제한 삼각 수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방 분출한 구간을 보시면 삼각형의 꼭지점이 끝나는 부분에서 분출이 끝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한 삼각 수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락분은 이만큼이고 연결 이후에 두 번째 하락이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겠죠. 첫 번째 하락분 대비 두 번째 하락분을 계산해보면 내려온 구간이 1.618,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하락 대비 두 번째 하락이 1.618배의 길이로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첫 번째 하락분 대비 두 번째 파동이 연장되었다고 하면 연장은 1.382에서 618 정도를 취급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 분출을 마치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를 보게 되시면 아래로 긴 꼬리 달면서 양봉 하나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 이후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시간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만 보게 된다면 꼬리 달고 그 다음에 강한 양봉으로 말아 올려 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만 보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150만원 구간까지 한 번에 올려주는 그림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그림 없이 12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한번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바닥이 맞았더라면 저는 조금 더 강하게 160만원까지는 한번 상승 시도를 해볼 수 있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게 된다면 115만원 구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흰색 선을 그려드린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는 어디에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124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18 구간입니다. 그리고 115만원짜리는 이 구간을 연장 3파동이라고 했을 때 3파동 길이 대비 38.2% 되돌려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선 두 개를 그어둔 구간이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추세가 깨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지금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고점에서부터 하나의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124만원이라는 저점 자리가 채널의 하단부예요. 이 구간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115만원을 터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자리 지켜주면서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락 124만원을 바닥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우선 150만원 구간이 채널의 상단부, 이건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만원을 1번으로 잡고 2번 자리는 170만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 구간까지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것보단 현실적으로 170만원과 150만원 두 구간을 잡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으로는 이렇게 두 구간을 잡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할 건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고민인 게 이 구간부터 하락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36만원부터 28만원까지 이 첫 번째 하락, 여기부터가 두 번째 하락이 되겠죠. 이 구간은 대략 30만원이 됩니다. 30만원부터 19만원까지 하락, 이게 두 번째 하락이 될 것인데 첫 번째 하락분 대비 두 번째 하락분의 몸통부가 마감되는 구간이 1.618 자리입니다. 딱 떨어지죠. 19만 8천원 구간이에요. 그런데 고점을 최고점으로 수정하게 된다면 1.618 자리가 꼬리 자리가 돼요. 18만 8천원. 그래서 진짜 애매하다는 생각인데 우선 최고점 대비 저점 구간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흰색 선을 표시해드린 구간이 최저점 자리고요. 상승 3파동 시작점부터 마감까지 이 구간까지 전체 되돌림 38.2% 되는 구간, 382 구간이 19만 4천원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두 구간을 생각해 보면은 몸통부, 꼬리부 두 부분 겹치는 구간이죠. 그럼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지금 구간 아래까지의 추가 하락은 진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을 만들어 보면 지금 내려온 자리가 채널의 상단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표시해드린 이 흰색 선 사이는 19만원 구간에서 19만 8천원 정도 되는 구간, 이 구간은 정말로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파한 이상 지금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저는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천천히 시간을 주면서 한 번 더 마지막 피날레 이후에 다시 내려온다는 관점이에요. 우선 채널 상단을 밟고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반등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시간봉으로 돌아와서 고점에서부터의 하락, 최근 저점부터의 반등을 생각해 보면은 382 구간이 22만 3천원이 되겠고요.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하락 대비 반등분을 계산해 보면 전체 하락분의 23.6% 되는 자리가 22만 3천원입니다. 오늘 대략 22만 4천원 구간에서 계속 막혔죠. 그래서 이 구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24만 6,500원, 382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25만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4천원과 25만원 이렇게 두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부터 되돌림을 계산해 보면 먼저 382 구간이 24만 5천원 정도, 25만원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채널 상단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236 구간까지 상승했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빠른 각도가 아니라 좀 완만한 각도로 올라오게 된다면 또 한 번 22만원 구간에서 저항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내려오더라도 다시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는 18만 8천원에서 20만원 구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하방으로 크게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에 관한 관점은 좀 접어둘 생각입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종 마지노선이 16만 6천원 정도 플랜 만들어 주었던 바닥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지켜봐야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가 있겠죠. 지켜줘야 되는 구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18만 8천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잡고, 두 번째로 지지받아야 될 구간은 16만 6천원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1차, 2차로 두 구간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부터의 하락분을 계산해 보면은 618 자리가 꼬리 자리, 고점을 두 번째 고점 자리로 수정하게 되면은 마감된 몸통 구간이 618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최저점 자리, 꼬리 자리를 저점으로 잡게 되면 코스피는 0.5 구간이 5,370포인트가 되겠고요. 618 자리는 4,700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파동의 조정 범위를 최대 618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여기까지 오면은 저는 상승 관점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카운팅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분 전체 구간을 보게 되시면 382 구간이 5,460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4시간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반등분을 생각해 보면은 236 자리가 6,000포인트, 그리고 382 자리가 6,5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두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 반등분도 6,000포인트 구간에서 하락한 모습이죠.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5,960포인트죠. 1차 저항을 대략 6,000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플랜 나왔을 때 고점 자리 매물대의 상단 구간이었죠. 결국에는 오늘 반등이 매물대 구간 상단부에서 저항 맞고 내려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캔들만 본다면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오늘 반등분이 6,000포인트 이상까지, 대략 6,200포인트까지는 올려놓은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6,000포인트는 커녕 지금 자리가 5,570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하방까지 내려올 수 있는 최대 범위는 5,000포인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깨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상승 관점은 당분간 접어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온 모습이죠. 저는 최소한 700포인트는 방어할 줄 알았습니다. 이거 이하로 내려오더라도 680포인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방어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깊게 내려온 모습이죠. 지금 고점 자리가 124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현 구간 640포인트, 거의 그냥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지수가 어떻게 반토막이 날 수 있는지, 어쩜 이렇게 방치를 하는지 참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오늘 상승분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서 저항 맞고 내려온 모습이죠.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올려놓고 다시 집어넣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저항대를 지켜줄지 말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에서 이렇게 보게 되시면 지금 자리가 좀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긴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서 반등, 여기에서 반등, 여기에서도 반등, 여기에서도 반등,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죠. 지금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코스닥은 다시 2015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 하루빨리 채널 안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 코스닥의 움직임은 계속 지켜보면서 매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이지만 모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힘들고 지금 안 힘드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10분이 계시면 10분 다 힘든 장이 맞을 겁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싹 다 팔고 인버스를 잡은 게 아닌 이상 혹은 포지션이 없는 게 아니라면 이건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시장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리스크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깊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하락에 정말 수많은 전업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셨고 평범하게 주식하시던 분들도 그냥 깡통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50%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70% 빠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남 탓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이러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면 그냥 맞아야죠. 당장은 방법이 없는 거니까 멘탈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정신이 건강해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다시 복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볼 수도 있지만 10% 20% 남은 시드로 다시 원금을 복구한다는 건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인 분들은 하기가 어렵겠죠. 매일매일 주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 몇몇 분들이 좀 큰 금액을 손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전부 다 작은 돈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할 거면 좀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 자리라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가 또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더 깊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손절하시는 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제가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고 아무튼 힘내서 다시 해보면 되는 거니까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깡통 3번씩 쳐봤어요. 제 또래 대비 굉장히 큰 금액을 3번씩 잃어봤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